안녕하세요. 학생사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가슴이 지금 너무 아파요. 아, 가슴이 아프다시. 네. 언제부터 가슴이 아프셨나요? 지금은 한 30분 정도 넘은 것 같고요. 예. 네, 한 두 달 전부터 조금씩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픈 게 네. 어떻게 아프신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여기가 아파요. 막 아파요. 그냥 막 되게 아파요. 혹시 쥐어 짜듯이 네, 아프신 막 적 쥐어 짜는 것 같기도 하고. 조이는 느낌은 있으시나요? 조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아프면은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처음에는 뭐 한 10분, 20분 아팠던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엔 지금 30분 넘었거든요. 지금 너무 아파요. 혹시 아픈 위치를 정확히 여기? 네. 그 부분이 네, 여기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 어깨도 좀 아픈 것 같고요. 어깨도 아프시고요. 네. 혹시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아프신지 그 상황이 뭐 운동을 하실 때 아프세요? 네, 움직이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어떨 때 그러면 좀 괜찮아지시고? 지금은 뭘 해도 완화가 안 되네요. 그냥 계속 아프네요. 지금. 혹시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세요? 예전엔 아프면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아팠을 때는 그럼 운동하다가 많이 아프면 좀 쉬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 아플 때 혹시 복용하시던 약 같은 게 있으신지? 약이요? 네. 병원에서 네. 고혈압이랑 네. 고지혈증 있다고 해서 네. 약을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먹다가 두 달 전부터 안 먹은 것 같은데. 약이 떨어져서 병원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일이 있어갖고 못 갔거든요. 혹시 그러면 가족분 중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있으셨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없었어요. 특별히. 그러면 혹시 가족력 중에서 뭐 특별히 집안에서 뭐 안 좋으신 그냥 분? 고혈압. 고혈압이요? 네, 어머님이 고혈압이었고요. 예. 외할머니가 뭐 뇌졸중인가 그걸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혹시 환자분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당뇨 같은 거? 아니요, 그런 거는. 다른 건 없으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네. 있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병원에 다니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또 뭐 심장 쪽에 뭐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그런 들으셨어요?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그러면 지금 30분 넘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너무 아파요. 30분 정도 넘은 그런 게 2달 전부터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한 두 달 전부터 아프기 시작해서요. 네. 지금 처음으로 30분 처음으로 넘게 아픈 30분 거라고요. 넘은 네. 그래요? 네. 혹시 여기 어깨 아프셨다고 그러는데 이 통증이 어떻게 뻗치는 그런 네, 통증? 네, 뻗치는 느낌이에요. 지금 환자분 지금 말씀으로 봐서 아무래도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셔서. 심장 쪽이요? 예. 그래서 혹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되는 것 같고요. 협심증이요? 원래는 네. 원래는 30분 이전에 그 정도 아프셨다고 그래서 협심증인 것 같은데 지금 30분 이상 지속된 통증으로 봐서 혹시 심근경색으로 약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랑 심전도. 예, 네.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 그 검사를 앞으로 지금 받으실 카디악 거예요. 뭐요? 심근효소 그 검사라고 해서 네. 그게 CKMB랑 트로포닌이라는 두 가지 그런 잘 모르겠네. 그런 게 만약에 양성 반응이 있으시면은 네. 환자분이 어떻게 그 진단을 그렇게 하실 거고요. 네. 봐서 지금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근데 되죠. 지금 뭐 너무 아픈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러면 혹시 전에 네. 이런 증상이 처음이시죠? 이런 걸로 온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약 그러면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처방이 무슨 약이요? 그 니트로글리세 네. 예,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네. 예, 그 약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처방을 드시면은 금방 완화되실 거니까 그 점에 그냥 있어서는 먹고 가면 돼요? 우선 그 약 먹고요. 네. 검사 2가지 검사 우선 해보시고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검사 결과 나오시면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질문은 다 거의 빠짐없이 하셨어요. 질문은 거의 빠짐없이 하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사회력이라고 하는 음주랑 흡연은 꼭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건데요. 흡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좀 빠졌고 그 외에 이제 뭐 사실 동반 증상을 조금 더 물어봤을 수는 있어요.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또 별로 물어보신 게 없어서 그런 동반 증상이랑 사회력 정도가 주로 빠졌고 나머지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눈치채셨겠지만 환자분이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눈치채셨겠지만 용어가 아무래도 그쵸 카디악 엔자임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뭐죠라고 했을 때 이제 CKMB-트로폰이라는 얘기는 해도 어차피 환자한테 큰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요. 아, 심근 효소 검사 그냥라고만 얘기를 해도 뭐 우린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런 환자면은 외래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외래였다면은 응급실로 보내긴 했겠죠. 원래는 이제 바로 지금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 이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바로 입원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경고 비슷한 지금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 빨리 검사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거에 동반 증상 같은 걸 그래도 물어봐야 체크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자체가 안 되니까 동반 증상이 그런 걸 고려해서 물어봤으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GRD일 수도 있죠. 뭐 100%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한 말씀.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는요. 특히 MI 환자로 보면 이제 굉장히 페인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당했던 케이스는 계속 아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아프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러니까 몰핀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GERD를 감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감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아이 컨택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신지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처음인데 아주 무난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입니다. 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가슴 쪽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 가슴이 아프셨어요? 네. 혹시 가슴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석 달 된 것 같아요. 석 달이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치 부위가 좀 많이 아픈데. 명치 부위가 아프세요? 혹시 어떤 경우에 더 아파지는 상황이나 원인 같은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요즘 들어서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심해지는 현상이세요? 네. 혹시 아픈 게 어떻게 뭐 저린 듯이 아프세요? 아니면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세요? 칼로 이렇게 막 쑤시는 듯이 아파요. 칼로 쑤시는 듯이요? 네. 혹시 아픈 부위가 혹시 다른 데로 이제 퍼져나가던가 그런 증상 없으세요? 어깨랑 등 쪽도 좀 많이 뻐근해요. 그래서입니다. 어깨랑 등 쪽도요? 네. 혹시 여기 가슴 아픈 거 외에는 또 특별히 다른 증상 없으세요? 네. 혹시 이렇게 눕거나 밤에 누우시면은 혹시 더 아프시진 않으세요? 누우면 더 아프고요. 네. 숙이면 좀 낫고 그래요. 누우면 더 아프시고 숙이면? 네, 숙이면 오히려 나아지는. 숙이면 나아지세요? 혹시 예전에도 이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병원 자체가 처음. 혹시 특별히 복용하고 계시는 약 같은 건 있으세요? 지금 약 먹는 거 없어요. 비타민? 비타민 정도? 비타민이요? 혹시 밥을 드시고 나시면은 혹시 더 아파지시는가요? 아니요,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양상이 아까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네. 하셨죠? 혹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프신가요? 요즘처럼 아프면 그렇겠죠. 지금처럼 아프면. 지금처럼 아프시면요. 혹시 호흡이 숨쉬기 힘드시다던가 하는 증상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숨쉬기 조금 힘드세요? 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혹시 특별한 병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아니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건강하세요. 담배나 술, 담배나 하시나요? 네, 술, 담배 하죠. 담배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하루에 몇 컵 정도? 하루에 한 갑 정도? 몇 년 정도 피셨나요? 제가 지금 34시니까 네. 14년 정도. 14년 정도요? 예전에도 이런 적은 없으셨죠? 네, 없었어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 지금 그냥 회사 직장. 회사 직장이요? 네. 혹시 최근에 특별히 외상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수술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없으세요? 혹시 운동을 하면은 더 심해지나요? 그래서 운동을 딱히 요즘 안 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최근에 병원 간 적은 없으시죠? 네. 최근에 감기 같은 거 앓은 적 있으세요? 한 일주일 전에 네. 좀 기침하고 감기 알았어요. 근데 그냥 회사 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네. 그냥 병원을 안 가고요. 네. 혹시 지금 기침은 없으시죠? 네, 기침은 지금 기침하면 아파요. 그러고. 혹시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아픈 거죠? 환자분께 이제 좀 더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숙이시면 더 괜찮으시다고요? 네, 수면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계속 꿀리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CT나 엑스레이 같은 거를 좀 더 시행을 해서 이제 거기 알맞게 이제 처방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진단을 맞추는 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필기 시험이면 짜증이 나겠지만 네. 필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행인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몰라도 네. 너무 당황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냥 느낌인데요. 제가 받는 느낌인데 이렇게 약간 좀 사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딱딱하게 그냥 막 약간 쏘아붙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플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본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외워서 하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언제 그랬어요? 뭐 하셨어요? 이거 했어요? 빼먹은 거 없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 받아서 아마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환자 의사관계 같은 데서 감점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말로 이제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긴 하셨어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만 더 다정하게 물어보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양상 같은 거 물어볼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개방형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칼로 찌른 것 같으세요? 뭐 조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환자가. 그러니까 혹시 뭐 어떻게 불편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표현을 잘 못하면 보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개방형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혈압, 당뇨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력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흉통으로 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는 꼭 찍어서 물어봐야죠. 혈압이 있으시냐, 당뇨가 있으시냐, 라고 정확하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으시냐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두리뭉실 물어본 것 같아도 체크하는 사람이 체크를 안 하게 돼요. 이걸 안 물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건 좀 명확하게.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갑자기 한참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한참 궁금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더 많이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네. 이게 답을 내가 모르더라도 네. 그냥 설명을 그대로 해주면 돼요. 아, 수강신 걸 봐서는 뭐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저럴 가능성도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흉통 오셨으니까 꼭 위험한 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검사를 한번 지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별로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해야지. 그러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당황했잖아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네. 해줘야겠죠. 모르면 모르는데 이런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이게 약간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본인 초조해지는 게 보여요. 약간 이렇게 점점 이게 뭔가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뭔지 모르겠으니까 네. 그리고 긴장하시는 게 보이면서 네. 땀도 닦고 한 손에 얻는 것부터 계속 이거 가리고 턱 깨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 네. 아마 틀림없이 감정 요인이 또 네.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너무 답을 못 맞춘다는 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절대 그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하다못해 그냥 웃으면 돼요. 웃으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인데 다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게 다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디 쪽에 문제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그냥 환자분은 뭐 이래서 오셨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하셨고 한번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숙면 좀 안 한다고 했었고 뭐 일주일 전에 감기 걸렸었다고 했었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 설명하면서도 얘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써머리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피지컬을 만약에 하더라도 앞에 얘기했던 것들 그냥 피지컬에서 뭐뭐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심장 쪽에 뭐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 입장에서도 듣기 좋고 네. 알아듣기 편하고 네, 정리가 되니까 써머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질문은 사실 거의 빠뜨리신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체크가 되셨고요. 질문 자체는 잘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신데 네, 환자 의사 관계에서의 약간 그런 부드러움을 보시고 당황하지 않고 하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의사입니다. 네, 어디가 불편해서셨습니까? 아침 조회 시간 때요. 제가 쓰러졌었나 봐요. 조회 시간 때 쓰러지셨어요? 네. 뭐 어떻게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나요? 조회 때 막 웅성웅성하고 좀 시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픽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그렇게 쓰러졌다고 말씀하시던가요? 혹시나 그 쓰러지셨을 때 막 누가 흔들어 깨웠는데 막 반응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의식 없는 상태로 그렇게 계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났대요. 누워있다가 네, 어느 정도 쓰러졌다가. 어느 정도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던가요? 5분 정도요? 하더라고요. 네. 혹시나 다른 거 어디 아프셔가지고 앓고 계신 것도 아니요, 없으실까요? 그런 거 없어서 되게 건강해요. 처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쓰러진 거요? 예. 쓰러진 거는 이전에도 한번 수혈하다가 수혈하다가요? 네, 또 한번 이렇게 언제쯤 나이가 언제쯤에 쓰러지셨던가요? 작년이었나? 작년에 뭐 양호실에서 뭐 하다가 수혈할 때? 네, 그때도 잠깐 정신 잃었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적은 네, 없으셨습니까?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시고요. 네. 지금 조회 시간에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있으셨고,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쓰러지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랑 잘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없으실까요? 네, 잘 몰라요. 형제분들은 있으세요? 네? 형제분들. 아니요, 저 외아들. 외아들이세요? 네.
그러면 그 어머님이나 저기 뭐 부모님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 뭐 이전에 뭐 간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뇌졸중 그런 거 가지신 분들은 없으시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다른데 같이 아프신 거 지금 있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이번에 별 다른 건 없이 건강하신데 그냥 갑자기 그냥 어지러워서 한번 쓰러지신 거. 네, 뭐 어지러지를 하더라고요. 쓰러지기 전에 뭔가 다른 느낌 없으셨습니까? 뭐 갑갑해서 그냥 좀 가까워하기도 했고요. 머리도 좀 아팠던 것 같고. 두통 있으셨고요. 네, 또 하늘이 막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으셨고요. 예, 그냥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두통만 있으시고 뭐 가슴이 아프시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가슴 아프고 그러진 않았어요. 혹시나 어디 뭐 다른 거 약 같은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없으시고요. 뭐 지금 나이가 청소년이라서 그런데 혹시나 흡연하시거나 안 되죠. 그런 건 없으세요? 네. 원래 뭐 술도 안 마셔요. 그것도 없으시고요. 네. 다른 약들은 지금 드시는 거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없어요. 이전에 수혈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는 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그냥 잠깐 정신 잃고 바로 깨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가시진 않으셨고 그냥 네. 그 상태에서 끝나셨고요. 네네,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크게 다른 것들은 몇 가지 더 다른 부분을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쓰러져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근간대성 발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통 의식을 잃고 한 짧게 되는 발작이요? 그렇죠. 발작이란 말이 좀 무섭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뭐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외부에 밝은 빛이라든지 실내 각각한 공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갇혀서 앉아 있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햇볕에 오랫동안 조례 시간 때 보면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들. 그런 식으로는 아마 지금 봤을 때는 미주신경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실신의 가능성이 큰데 심각한 질환이에요? 아니죠. 그냥 누구나 좀 겪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적인 이런 환경 요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극이 돼서 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지금같이 스트레스 받는다면 저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연령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가족분들이나 데서 흔히 우리가 위험을 크게 생각하는 뭐 간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는 그건 없다고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거기 가는 검사들도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는 그냥 푹 쉬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건 없고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여유로워. 다른 부분에 의해서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어떤 쓰러짐 우리가 쓰러지는 그냥 실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왔을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추후에 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검사는 뭐 해야 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른 병변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몸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따른 검사들 간단히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점, 연륜이 있다는 거에 장점이 드러나죠. 철판 딱 다르잖아요. 느낌이가 정말 들어보면은 이상한데 하면서도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네요. 모습은 하여튼 되게 좋았어요. 내용만 조금 더 잘 알려주시면 태도는 뭐 굉장히 진짜 외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우셨고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잘 하긴 하셨는데요. 또 약간 미스가 나는 거는 또 환자분이 그때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자한테 또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미주신경성 실신이면 단어가 어렵잖아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면 우리는 알지만 환자는 야 이게 뭐 죽는 병이야 사는 병이야 뭐 전혀 감이 없으니까요. 그냥 보통 흔히 쓰러지는 게 다 이건데 되게는 큰 문제 없다 그거라고 하면, 그런데 혹시나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는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검사 내용이 좀 이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그건 뭐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셔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물어볼 것도 저는 뭐 많이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뒤에서 좀 따라가긴 하셨는데요. 처음 관심은 또 그거잖아요. 진짜 신코피인지 시저인지 상황도 물어보고 하셨지만 약간 더 시저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되는 걸 조금 더 물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의심도 뭐 금방 된 건지 깨고 나서도 막 정신이 없었는지, 혹시나 뭐 주변에서 막 손을 떤다든지 뭐 경련 발작 같은 거 없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등등 해서 그런 거 감별할 수 있는 것, 경련이 아닌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약간 덜 비쳐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약도 잘 물어보셨고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학생의사 조동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좀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특별히. 네, 병원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막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두근거리신 게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두근거리는 느낌을 가지셨어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벌써 아침에 나올 때 그러고, 회사 가서도 뭐 한번 그러고, 밥 먹고 나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상사한테 허락받고 나온 거거든요. 병원 가본다 그러고. 그럼 이렇게 두근거리기 시작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지속되시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지속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뭐 한 5분, 10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두근거리는 느낌을 그러니까 딱 가지셨어요? 그렇게 3번. 세 번. 네. 혹시 전에도 이런 경험 가지고? 근데 전에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길게 해보진 않았고요. 혹시 이렇게 지금 두세 달 정도 되셨고 이렇게 한 번 지속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네. 두근거리는 느낌이 된다고 그냥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이렇게 두근거리는 느낌이 날 때 갑자기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어지럽거나 같이 두근거리는 거 말고 다른 거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병원 예전에 다른 일로 병원 다니시면서 혈압이나 당뇨, 고혈압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이 좀 높다고 제가 입사할 때 예. 그 왜 종합검진 받잖아요. 근데 예. 그때 혈압이 좀 높다고 했었거든요. 병원 가보라고 했었는데 그때 가보진 않았어요. 예. 입사하실 때가 그럼 대충 혈압 높다는 얘기 들으셨던 적이 어느 정도 되신 거죠? 20년? 20년 정도. 네. 그럼 병원에 안 가셨으니까 따로 이 혈압에 대해서 뭐 관리를 받거나 이러시지 네. 않으셨겠네요? 사는데 지장 없어서. 혹시 술이나 담배 피우세요? 네, 술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근데 뭐 많이 마시지는 않고요. 회식 자리 이런 거 그냥 참석하는 정도고. 담배는 한 10년, 15년 됐어요. 15년. 지금 하루에 한 갑 어느 정도 피우세요? 하루에 반갑 정도? 반갑 정도요? 혹시 병원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수술 받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아니요, 경우는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없어요. 네. 가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뭐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부모님 다 건강하세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나타나신 건 처음은 아니시고 몇 번 있으셨고요. 그리고 두근거리신 게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신 게 한 두세 달 정도 되셨고, 최근에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 지속될 때는 5분 정도 그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거 나타날 때 뭐 두통이나 식은땀이 나거나 다른 뭐 이렇게 증상 같은 건 없으셨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특별히 다니신 적은 없으셨는데 혈압이, 그러니까 입사하실 때 한 20년 전에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는 안 받으신 거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맞나요? 네. 예. 두근거릴 때 뭐 예. 식은땀이 나고 그러진 않은데요. 좀 이렇게 가슴 속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막 불편- 아픈 건 아닌데요.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 좀 불편한 느낌? 하여튼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봤던 그러니까 들어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몇 가지 예상되는 질병들이 있긴 한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옮기든지 해서 신체 검진을 몇 가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해서 뭐 엑스레이, 가슴 사진 찍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전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심장에 이렇게 쭉 가슴 쪽에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그 심전도라는 검사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그리고 혈압, 그러니까 병원에 오셨으니까 이제 피도 뽑아서 피 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가장 간단한 검사부터 몇 가지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쪽으로 만약에 진단이 내려진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거가 지금 간단한 검사만으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원인을 못 찾게 되면 다른 좀 더 복잡한 검사들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신 거는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내용 안에서는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검사를 더 진행해서 안 좋게 만약에 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심장 쪽의 문제인가요? 우선은 지금 이 두근거리는 게 그냥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심장 쪽에 관련된 내용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전도나 가슴 사진을 찍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다른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태도도 뭐 괜찮으셨고, 처음에 이제 좋은 일을 보여주셨죠. 처음 왔을 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비 오는데 뭐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좋은 거니까. 비 안 오는 날 하기는 좀 그렇다. 그 날씨에 맞춰서 이제 그런 거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또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저런 거 팁이니까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날이 약간 빠르신 편이긴 해요. 듣기 힘들 정도로 약간 쪼개는 듯이 이렇게 한다는 느낌은 있어서 듣는 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고요. 아주 지역적인 거는 뭐 커피 같은 것도 아마 좀 더 물어보시는 게 좋았을 거고, 두근거림이라면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물어보셨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 두근거리는 게 언제 뭐 특별히 유발되는 거나 완화되는 거나 유발 완화 안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증상으로 오든 유발 완화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약 복용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두근거림으로 오면 의심하는 건 결국 부정맥이거나 아니면 그거 빼고 나면 이제 몇 개 없잖아요. 뭐 갑상선 기능증이나 아까 계속 몇 가지 물어보는 거, 피오크로모사이토마나 뭐 그런 건데, 혹시 뭐 살이 빠졌는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서 조금 더 뭐 살살하진 않는지, 요즘 막 더위를 많이 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이건지 저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지 않으면 그런 데서 감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도 끝나고 정리도 잘하시고 친절하게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가능성 있는 질환을 언급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그냥 환자가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하는데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뭔데 괜찮은 건지. 그래서 일단 두근거리시니까 부정맥일 수는 있는데 오늘 한번 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자. 특별한 게 안 나오면 뭐 괜찮을 수는 있지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뭐 가능한 질환들을 언급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근거림이잖아요. 예.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빨리 느리게 뭐 규칙적인지 뭐 그런 좀 세세한 것들이 많이 빼서 그리고 동반 증상 같은 거 여쭤보실 때도 개방형이 아니라 식은땀 흘리시나요? 뭐 하시나요? 아니요 하시니까 동반 증상 그냥 없는 걸로 완전히 그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질문 무조건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커피 되게 많이 마시는 환자였거든요.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네. 네. 전반적으로 잘하긴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입니다. 병원에 어떻게 오셨나요?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요. 네. 기침을 언제부터 하셨죠? 2달이요. 2달이요? 네. 그럼 기침을, 이전에도 이렇게 기침을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계속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2달 동안 하셨던 게 이번이 처음이시다? 네. 그러면은, 기침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침이 하루 종일 계속 나나요? 아니면은 좀 났다 나나요? 났다 안 났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 기침을 하실 때는 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었다고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날 때 안 날 때 있었을 때 그럼 특별히 더 많이 날 때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하루 중에 특별히 더 많이 나는 때가 있었나요? 기침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처음에는 밤에 좀 더 심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밤낮 없이 그냥. 요즘 밤에 계속 나시는구나. 그러면은 본인이 기침을 하시는데 네. 기침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는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찬 공기를 쓰신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뭐 특별히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있어서. 예, 밖에 잘 안 나가신다고요? 네. 뭐 식사를 하실 때도 뭐 특별히 기침하고 상관이 없어요? 식사요? 예. 네, 별로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침을 하시는 게 뭐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기침이 심하신가요? 요즘 불편하죠. 네. 요즘 불편하세요? 계속 기침하니까 아무래도 정신없어요. 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기침하셨다고 하시는데 기침에 다른 동반 증상 같은 건 없으시나요? 따로 불편하신 거? 가래 섞여 나오고 네. 가래도 나오고 밤에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따로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 요즘 식욕이 좀 들어있어요. 식욕이요? 예, 콧물 같은 건 안 나시고요? 콧물은 네, 안 나요. 가슴이 아프다거나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런 것보다도 그냥 기침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슴 쪽이 좀 아프긴 한데 뭐 두근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숨 쉬는데 뭐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힘들죠. 숨 쉬는데 많이 힘드세요? 숨도 좀 이게 뭐 힘든 게 숨차고. 어느 정도로 힘드세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운동을 평소 옛날보다 운동하는데 힘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아예 못 하시겠다든가 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기침 많이 하면요 이렇게 숨이 차고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숨이 막 많이 차고, 그러니까 심하게 막 차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좀 답답한 느낌. 기침이 안 할 때는 뭐 운동 같은 거 옛날처럼 많이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 요즘 그냥 거의 집에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숨이 차서 운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냥 그래서 원래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네. 그럼 일상생활 하는데 이전보다 불편하신 데는 없고요? 아무래도 기침하니까 불편하죠. 기침해서요? 네. 식사는 잘 하세요? 네, 식욕이 식욕이 좀 떨어지세요? 네, 그냥 좀 불편해서 안 먹어요. 그러면은 혹시
구역질을 한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아니 구역질하고 네 그러진 않아요. 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토는 하진 않아요. 변은 잘 보세요? 네? 변은 그 대변은 잘 보세요? 네. 뭐 설사나 변비 같은 거 없으시고요? 네. 뭐 설사 아니 그러니까 변 색깔이 뭐 변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없어요. 그 아까 가래를 뱉으신다고 하셨는데 가래색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나요? 거의 뭐 투명하죠. 흰색. 투명. 네. 그럼 뭐 그 가래 속에 뭐 피가 섞인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우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소변은 잘 보시고요? 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요, 없으시고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침을 하신 두달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환자분 고혈압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고혈압 없어요? 네. 뭐 그럼 특별히 약 드시는 거 없으시고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콧물이 아까 안 나신다고 하셨다고요? 네. 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안 나요. 그 환자분이요, 그 당뇨 같은 거 없으시다고 하셨죠? 네. 혹시 옛날에 결핵 같은 거 앓은 적 있어요? 아니요. 결혼한 적도 없어요. 앓은 적 없으시고, 그럼 뭐 간질환 같은 거 앓은 적 없으시고요? 네? 간질환이요. 간이 아니요. 나쁘다는 얘기. 심장 질환,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 들으신다고? 그동안 그냥 건강했어요. 예, 뭐 따로 이렇게 입원 같은 거 하신 적 없으시죠? 네. 다른 병원 진단 받으시거나? 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가족분들 다 건강해요. 건강하시고요. 술이나 담배 하세요? 담배를 좀 많이 피는 편이었는데요. 예. 기침 담배 피면은 더 기침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주일 전부터 끊었어요. 담배는 피실 때는 얼마나 정도 피셨죠? 뭐 하루 한 갑 정도 몇 년 정도 피셨어요? 20년 폈어요. 술은 안 하시고요? 술은 거의 안 해요. 술은 거의 안 하시고요. 약은 아까 뭐 따로 드시는 거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없어요. 다른 기호식품 같은 거 드신 거 있어요? 기호식품요? 아니요, 없어요. 담배 같은 거, 커피 특별히 같은 거. 먹는 건 없어요. 알러지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알러지 같은 거 없으시고 일단 일 없으시고. 그 아까 열이 나고 하셨잖아요. 네. 밤에. 네. 그러면은 혹시 땀 같은 것도 좀 나시나요? 땀도 좀 나는 것 좀 같아요. 나시고요. 혹시 체중에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요즘 못 먹어서 그런지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4kg. 그게 언제 적이랑 비교한 거죠, 체중이? 한 달 전? 한 달 동안 4kg 네. 빼셨다고요? 이전에 이런 게 없으시고 지금 처음에 나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결핵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결핵이요? 예. 그래서 일단 체스트 엑스를 찍어보고, 네? 체스트 엑스레이 그 가슴 X선 사진을 찍어보고요. 네네. 그리고 가래를 뱉으셔가지고요. 그걸 이제 결핵균이 있나 그거를 이제 검사를 좀 할 거예요. 그 결핵균이 나와가지고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요, 약을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오래요? 예, 근데 이게 결핵이 내성이 좀 잘 생겨가지고 재발 같은 게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좀 꾸준히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완치가 어렵고 나중에 재발이 자꾸 되니까. 약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1년을 먹어요? 그게 그 불편한 것도 자체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약이 제일 좋고 또 완치가 되고. 완치가 되고. 예. 네. 그리고 약 외의 방법이 뚜렷한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결핵이 진행되면은 약을 이제 꾸준히 특히 빼먹지 말고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이 좀 많아서 좀 불편하신 거는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거 완치가 되니까 이렇게 딱 하면. 따로 궁금하신 점 있나요?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뭐 어떤 거를 예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나. 혹시 집에 뭐 어린 손자분들인가 손자분들이랑. 네, 지금 손자들이 있죠. 이게 결핵이 아무래도 전파가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이 사셨네, 둘러싸면서. 그럼 네. 그러면 아마 손자분들이죠. 그분들도 좀 데려와가지고 결핵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핵 검사를 하기 전에 결핵 약 중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장기간 복용을 하면서 결핵 검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손자분들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사를 하시고요. 검사 결과 나오시면 일단 오셔가지고 결핵 진단되면은 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연스럽긴 했습니다. 네, 자연스럽. 약간 무서운 느낌.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약간 딱 갈리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능청스럽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편하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똑같이 자연스러운데도 좀 이렇게 우리 사실 그 사람 성격이기도 하고 우리가 병원을 가도 사실 의사 선생님은 다양하니까 그럼 개인차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채점을 받는 입장이니까 좀 더 가능하면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그 무서운 의사 선생님 같은 모습이 조금 쫙 그러시죠. 그래서 됐고요. 근데 잘하신 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개방형으로 질문하셨어요. 개방형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셨어요. 특히 예를 들어 동반 증상을 물어봤고 일단 오픈해서 물어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말이 없었다는 게 있는 거죠.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콧물은 없으셨나요? 하고 추가로 이제 거기서 동반 증상으로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지 않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물어본 걸 굉장히 잘하셨고요. 흡연이 계속 안 나와서 막 조마조마했는데 끝에 흡연도 잘 물어보셨고요. 결핵에 대한 과거력도 아주 잘 물어보셨죠. 과거력이라고 해서 맨날 당뇨, 고혈압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막 기침하고 하니까 혹시 결핵 앓으신 적 없냐? 가족 중에 뭐 지금 결핵 앓고 있는 사람 없냐? 이제 그런 것도 도움될 거고 전반적으로 질문은 거의 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약간 더 이렇게 부드럽게만 약간 쉽지 않은 빨라요. 네, 역시나 이제 빠르고 좀 사실 근데 시간도 뭐 꽤 걸리셔서 그러니까 이거 뭐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는 사실 감점 요인이긴 해요. 환자들도 사실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어차피 잘 적으면서 하시니까 시간 없다 그래서 했던 질문을 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반복 질문을 피해야 한두 번 정도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뭐 표정이나 이제 그런 약간 느낌하고 반복 질문 그런 게 저는 조금 걸렸었고요. 결핵 항상 이제 어떤 병이든 얘기를 해주잖아요. 환자들이 이제 아까 뭐 더 지엽적인 건 아까 뭐 그냥 본인 알고 있으면 체스트 엑스레이 그런 거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꼬투리거든요 그런 게. 체스트 엑스레이, 뭐 카디악 엔자임 이런 게 사실 아싸 걸렸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한 줄 쓰기 얼마나 좋아.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는 거. 다시 설명이 좀 되긴 하지만 되고요. 안녕하세요. 학생회사 김도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그냥 좀 막 계속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서 두근거리시는 게 얼마나 자주 그러세요?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두근거리실 때 어떠세요? 어떻게 두근거리세요? 그냥 막 좀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3일 전부터만 있으셨고 아니요. 전에는 한 2달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요. 네.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뭐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예. 또 말하다가 또 며칠 괜찮다가 또 그러다 했는데 오늘 한 2번 계속 그랬거든요. 예. 좀 불안해가지고. 예. 그럼 두근거리실 때 그러면 그 두근거리는 게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동반되는 뭐 어떤 증상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그냥 막 불안하고 불안하고 막 그냥 덥고 불안하시고, 땀나고 막 그래요. 네. 땀나시고요. 뭐 어떤 뭐 통증 같은 건 못 느끼시고요. 네, 그런 그냥 건 특별히 두근거리시는 없는 거 것 같아요. 있으시고요. 혹시 요즘 약 같은 거 이렇게 드시는 거 있어요? 아니, 약 특별히 먹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제 드시고 오메가3랑. 커피 같은 거 자주 드세요? 아니요, 커피는 전혀 안 거의 드시고요. 안 마셔요. 뭐 네. 카페인 들어간 녹차 같은 것도 안 드시고요. 녹차는 잘 마시죠. 흡연 같은 건 안 하시죠? 여자 무슨 다른 남편한테 혼나요. 예. 그리고 뭐 가족 중에 특별한 질환 같은 거 앓으신 거? 가족 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환자분께서는 그러면은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생리는 잘 하세요? 아, 네. 생리는 아직 하고 아직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이게 혹시 두근거리거나 이런 게 뭐 생리 때 뭐 이렇게 되진 않나요? 아니요, 그냥 2달 전부터 계속. 예, 그냥 2달 전부터 특별히 계속 그런 그냥 거랑 특별한 거 연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그 한 2달 전부터, 그러니까 한 2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두근거리는 게 있었는데요. 3일 전부터 그게 좀 심해지셨고요. 네. 그리고 뭐 커피나 뭐 이런 건 잘 안 드시지만 뭐 카페인 음료 같은 건 좀, 녹차도 카페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건 좀 많이, 그런 건 좀 드시는 편이고, 약물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네. 뭐 이런 당뇨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추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심전도 검사 같은 것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심전도 검사는 이제 심장에 이제 뛰는 거나 이런 걸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극 붙여가지고 하는 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검사를 해봐서 일단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불안 증상에 의해서 두근거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네. 예. 네, 특별히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러죠? 검사를 좀 더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 막 요즘 들어서 막 덥고 막 그렇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러세요? 예. 혹시 저희 그 갑상선 쪽이나 이런데 뭐 문제 있다고 얘기는 들으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들은 그런 거 적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검사할 때 혹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저희 갑상선 기능 검사를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뭐 이렇게 땀이 나거나 갑자기 막 불안할 때 땀이 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좀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갑상선 기능이 너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기 약물 같은 걸로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검사부터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게 또 뭐 이렇게 막 안 좋아지고 하는 병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딱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끝에 가서 좀 느낀 건, 이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아주머니 왔다고 하니까 불안으로 아주 몰고 가는구나. 작정을 했구나. 그냥 뭐 당신은 불안이야. 너무 거기에 몰입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계속 자꾸 이렇게 막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뭐 듣긴 됐지만 약간 의지가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한 가지 질환에 초점을 너무 맞추시면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사실 너무 두근거림에 대해서도 아까도 한번 있었던 거지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무기록을 작성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두근거림인지 뭐 전혀 이렇게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근거림에 대한 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불규칙한 건지 규칙적인 건지 하루 종일 가는 건지 뭐 진짜 빨리 뛰는 건지 뭐 느리게 뛰는 건지 뭐가 빠지는 건지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무슨 두근거림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없었다. 뭐 유발 요인, 악화 요인 뭐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증상에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다른 뭐 가족력, 무슨 과거력 뭐 그런 것들은 뭐 약물 복용력 그런 건 다 물어보셨지만 이 증상 자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한 7가지 있잖아요. 증상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습관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조심해달라. 너무 또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면 이게 사실 실패하는 전형적인 경우예요. 이런 게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예. 그 설명은 그 환자가 이제 얘기를 해서 뭐 덥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이게 그거구나. 그때 이제 뭐 추가로 물어보셨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물어봤을 때 살이 빠지지는 않으세요? 더위를 많이 타지 않으세요? 등등해서 물어봤을 텐데 설명은 더 해주셨어요. 갑상선기능 항진증일 수 있다. 근데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약물 먹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건 있었고요. 네, 또 많이 빼먹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사실 체크 항목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거의.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른 것들이 좀 많았는데 자연스럽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사실 자기 계속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걸 보면서 또 이제 아마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방법 이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요발 요인, 악화 요인 그런 거는 항상 몸에 있다가 구체적으로 하여간 어떻게든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증상이라는 거를 언제 그런 건지 한 번 그러면 몇 분이나 그런 건지 뭐 하루 종일 아침에 그런 건지 저녁에 그런 건지 등등 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조금 더 다음번을 기대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들은 사실 걱정이 많아요.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병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이 의심됩니다. 결핵이었죠, 그렇죠? 결핵이 의심됩니다. 환자는 결핵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뭐 꼭 안심시켜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놀라셨을 수 있는데 그건 검사해봐야 확실히 아는 거다. 약간 뭐 그런 약간 이런 흔히 우리가 리서비스라고 하는 걸 한두 마디 섞어주는 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환자 의사관계라는 건 어쨌든 채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했다, 설명 친절하게 해줬다, 호의적이었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마디 해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고 말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마디를 가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놀라셨을 수 있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약만 꾸준히 잘 드시면 대개는 낫는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주의사항은 말씀 잘 해주셨죠. 약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잘 말씀하셨는데 약간 환자가 너무 걱정하지 않게 다독여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다고 막 무조건 괜찮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잘 몸을 또 안심시켜주고 또 환자가 놀라는 것 같으면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잘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